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일찍 받으면 정말 손해일까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찍 받으면 평생 깎인 연금을 받으니 바보짓이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라. 늦게 받을수록 이득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은행 창구 직원도, 명절에 내려온 자식들도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새 그게 상식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제가 10년 가까이 곁에서 지켜본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은퇴설계 상담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했고,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저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연금 서류와 고지서를 함께 들여다보는 일을 합니다. 거창한 직함은 없습니다만 덕분에 남들의 노후를 숫자로 들여다볼 기회는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상담 자리에서 만난 두 분의 실제 사례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과 몇 가지 사정을 바꿔 재구성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제도와 숫자만큼은 꾸미지 않았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제가 직접 확인한 정확한 것들입니다. 박영수 씨와 김광우 씨, 1960년생 동갑내기에 부산 영도의 같은 회사를 같은 날 그만둔 친구 사이입니다. 한 사람은 남들보다 5해 일찍 30% 깎인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5해를 늦춰서 36% 불어난 연금을 기다렸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월급, 같은 연금. 조건이 똑같았던 두 사람의 노후는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보다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둘 중 누가 옳았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조건 일찍 받으세요가 아닙니다. 그런 단정은 광고집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요. 대신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 자신의 답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기준 5가지가 손에 남을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부산 영도의 조선기자재 회사 사무동에 희망퇴직 공고가 붙었습니다. 조선 경기가 바닥을 모르고 가라앉던 시절이었지요. 영도 일대 공장들이 줄줄이 불을 끄고 점심시간 식당 골목이 한 집 건너 한 집 비어가던 때였습니다. 박영수 씨, 57, 자재관리부에서 28년, 김광우 씨, 57, 격리부에서 30년, 정년까지 3년을 남겨둔 나이에 두 사람의 책상 위에 같은 봉투가 놓였습니다. 신청서에 도장을 찍던 날 두 사람은 회사 앞 돼지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단골집이었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오르는 동안 한참 말이 없다가 광우 씨가 먼저 입을 뗐다고 합니다. 영수야, 네 국민연금은 우째할 끼고 두 사람의 연금 개시 나이는 62. 아직 5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조기 수령. 5해를 앞당겨 57부터 바로 다음 달부터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우 씨는 수저를 내려놓고 정색을 했습니다. 네 미쳤나. 일찍 받으면 30%를 깎는다 카더라. 그것도 한두 해가 아이고 평생. 130만원 받을 거를 91만원 받겠다는 기, 그기 무슨 계산이고. 나는 반대로 갈 끼다. 67까지 미뤄가 36% 불려서 177만원 받을 끼다. 이건 산수다. 산수. 영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광호야, 네 산수가 맞을 끼다. 그런데 나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게 영수 씨의 사정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처지는 겉보기엔 똑같았습니다. 퇴직금 1억 원 남짓, 변두리 아파트 한 채, 연금 월 130만 원짜리 가입 이력.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광우 씨는 아내가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고 본인도 지인 회사에 격리일로 몇 년 더 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을 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 영수 씨의 아내는 무릎이 안 좋아 일을 못했고
자녀 둘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을 때였습니다. 들어올 돈이라곤 연금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날 국밥집에서 두 사람은 끝내 서로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광호 씨는 영수 씨가 성질이 급해서 평생 손해보는 길을 간다고 생각했고, 영수 씨는 광호 씨가 운이 좋아서 버틸 수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10년 뒤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그때는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두 사람이 선 갈림길이 정확히 어떤 길인지부터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중간중간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름하여 계산 노트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 계산 노트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57년에서 60년생은 62, 1961년에서 64년생은 63, 1965년에서 68년생은 64, 1969년생부터는 65입니다. 1960년생인 두 사람은 62부터지요. 내계시 나이가 몇인지 확인하는 것, 그게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이 나이를 최대 5해까지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었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값을 치릅니다. 한 달 앞당길 때마다 0.5%씩 깎입니다. 1년이면 6%, 5해를 다 앞당기면 30%가 깎입니다. 그리고 이 감액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갑니다. 연기연금은 정반대입니다. 최대 5해까지 늦추는 대신 한 달 늦출 때마다 0.6%씩 불어납니다. 1년이면 7.2%, 5해면 36%가 늘어납니다. 이것도 평생 갑니다.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은 똑같이 62에 받을 경우 월 130만 원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꼬박꼬박 부은 결과지요. 갈림길의 숫자는 이렇게 됩니다. 영수 씨는 57부터 30% 깎인 91만 원, 광호 씨는 67부터 36% 불어난 176만 8천 원, 계산 편하게 177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91만 원과 177만 원, 거의 2배 차이입니다. 만약 내 연금이 100만 원 기준이라면 조기는 70만 원, 연기는 136만 원이 되는 셈이니 비율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숫자만 보면 광호 씨의 완승처럼 보이지요. 실제로 대부분의 설명이 여기서 끝납니다. 깎인 91과 불어난 177을 나란히 놓고 그러니 버티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연금은 한 달짜리 숫자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 전체를 두고 받는 돈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인생 전체로 넓히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10년을 마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수 씨의 시간입니다. 신일곱의 어느 날 첫 연금 91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영수 씨는 그날 통장을 들고 아내와 자갈치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고등어 한 손 사고 어묵 국물에 소주 한 잔 나눠 마시고 큰돈을 쓴 것도 아닌데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회사 그만두고 처음으로 돈 들어올 날짜가 다시 생긴 날이었으니까요. 매달 어김없이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게 퇴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겪어본 분들만 아실 겁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력의 문제지요. 25일이 기다려지는 삶과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만 지켜보는 삶은 같은 돈을 갖고 있어도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영수 씨 부부의 한 달 살림은 연금 91만 원에 영수 씨가 아파트 경비 일로 버는 100만 원 남짓을 보태 꾸려졌습니다. 격일 근무가 몸에 고되긴 했지만 두 수입을 합치면 200만 원 언저리, 부부가 아껴 쓰면 사라지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퇴직금 1억은 9년 동안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병원비와 만일의 사태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으로 묶어두었던 겁니다. 한편 광호 씨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계획대로였습니다.
지인 회사 격리 일이 월 200을 줬고 아내의 반찬 가게도 그럭저럭 됐습니다. 62이 되던 해 광호 씨는 망설임 없이 연금공단에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는 어깨를 펴고 말하곤 했지요. 5년만 더 버티면 매달 177이 평생 나온다. 영순이는 성질이 급해가 평생 깎인 연금 받는 기라 영수 씨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광호 씨 말이 맞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64이 되던 해부터 사정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회사가 일을 줄이면서 격리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장 상가 임대료가 크게 올라 아내의 반찬 가게도 접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400만 원 가까운 돈이 몇 달 사이에 0원이 된 겁니다. 연금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말이지요. 광호 씨 부부는 그때부터 퇴직금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씩.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어느 날 잔고를 본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연금 받읍시다. 깎이면 깎이는 대로 받고 퇴직금은 지킵시다. 광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까지 버텼는데 인자 와서 물으면 그동안 참은 기다 헛기된다 아이가. 여러분, 혹시 이 대목에서 뜨끔하신 분 계십니까? 이미 낸 돈이 아까워서, 이미 참은 시간이 아까워서 멈춰야 할 자리에서 멈추지 못하는 것. 주식에서 물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금에서도, 적금에서도, 보험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광호 씨의 진짜 실수는 연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2026년 올해 두 사람은 66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연금 받은 지 9년째, 광호 씨는 수령까지 아직 한 해가 남았고 퇴직금 1억에서 7천만 원 넘게 빠져나간 뒤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통장에는 각각 얼마가 쌓였을까요? 그리고 광호 씨는 언제쯤 영수 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계산 노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뼈대가 되는 계산이니 숫자 두어 개만 기억해 주십시오. 영수 씨가 57부터 66까지 9년 동안 받은 연금 91만 원씩 108개월 9,800만 원이 넘습니다. 거의 1억입니다. 같은 기간 광호 씨가 받은 연금은 0원입니다. 광호 씨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7시점이 되면 영수 씨의 누적 수령액은 120개월치 1억 900만 원가량이 됩니다. 광호 씨는 1억 900만 원 뒤에서 출발하는 셈이지요. 대신 광호 씨의 발은 빠릅니다. 매달 177만 원, 영수 씨보다 86만 원씩 더 받습니다. 1억 900만 원의 격차를 매달 86만 원씩 좁히면 따라잡는데 127개월, 10년 하고도 7달입니다. 그러니까 광호 씨의 누적 수령액이 영수 씨를 넘어서는 나이는 78 무렵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손익분기점입니다. 78 전에 세상을 떠나면 일찍 받은 영수 씨가 이득, 그보다 오래 살면 늦게 받은 광호 씨가 이득, 그리고 차이는 갈수록 벌어져서 두 사람이 90까지 산다면 광호 씨가 영수 씨보다 1억 2,80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80을 넘으니 평균만 놓고 보면 여전히 광호 씨 쪽에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계산입니다. 전문가들이 연기를 권할 때 쓰는 계산이고 틀린 계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도 3개나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광호 씨의 우편함에서 배웠습니다. 광호 씨가 첫 연금을 받고 1년도 지나기 전에 고지서 3장이 차례로 날아왔거든요. 2027년 광호 씨는 드디어 첫 연금을 받았습니다. 177만 원, 10년을 기다린 숫자가 통장에 찍힌 날 광호 씨 부부는 동네 온천장에서 외식을 했답니다. 퇴직금에서 빠져나간 7천만 원이 쓰리긴 했지만 이제부터 평생 매달 177만 원이 나온다면 그만한 보상은 된다고 그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흔들리기까지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고지서는 건강보험이었습니다. 광호 씨는 퇴직 후 줄곧 직장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얹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다는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광호 씨는 처음에 뭔가 착오인 줄 알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아들이 회사 총무팀에 물어보고 나서야 영문을 알았습니다.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는 금액 전부가 이 소득에 잡힙니다. 광호 씨의 연금은 1년에 2,122만 원. 그토록 공들여 불린 연금이 2천만 원 선을 122만 원 넘겨버린 겁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연금 소득에 아파트 한 채까지 점수로 잡혀서 광호 씨 앞으로 매달 10몇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 생겼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집집마다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만 광호 씨가 받은 충격은 액수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연금을 불리려고 5년을 굶었는데 그 불어난 연금 때문에 평생 안 내던 돈이 평생 나가게 된 것이지요. 얄궂은 건 영수 씨 쪽입니다. 영수 씨의 연금은 1년에 1,092만 원, 2천만 원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영수 씨는 지금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깎인 연금이 보험료를 막아준 셈입니다. 두 번째는 고지서가 아니라 탈락 통지서였습니다. 기초연금이었지요. 만 65이 넘으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광호 씨도 65에 신청을 해뒀었는데 연금 수령이 시작되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심사에서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영수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금이 작은 덕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아래로 들어와 기초연금을 일부 받게 됐습니다. 일찍 받아 깎인 연금이 이번에는 다른 쪽 문을 열어준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기초연금은 재산과 가구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조기 수령만 하면 누구나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클수록 기초연금에서는 불리해지고 작을수록 유리해지는 시소가 두 제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연기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시소를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지서가 아니라 복지관 상담 자리에서 제가 광호 씨에게 직접 전해드려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광호 씨가 어느 날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자기가 아내보다 먼저 가면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을 텐데 그건 자기가 받던 177만 원 기준으로 나오는 게 맞느냐고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원래 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따로 계산되는데 국민연금법은 그 계산의 연기로 불어난 가산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광호 씨가 5년을 굶으며 불린 그 36%는 광호 씨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숫자인 겁니다. 설명을 들은 광호 씨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묻더군요. 그람은 내가 참은 5년은 내 마누라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위로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날 저는 광호 씨와 국밥 한 그릇을 말없이 나눠 먹고 헤어졌습니다. 세 번째 계산 노트입니다. 광호 씨의 우편함에 도착한 것들을 정리하면 연기 수령에는 안내책자에 크게 안 적혀 있는 비용이 세 가지 붙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입니다. 연금이 연간 2천만 원, 월로 치면 167만 원 정도를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 건강보험료를 평생 내게 됩니다. 내 연금이 이 선 근처에 있다면 몇만 원 불리자고 몇십만 원 고지서를 부르는 건 아닌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과의 시소입니다. 국민연금이 클수록 기초연금은 깎이거나 탈락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놓고 비교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더하기 기초연금 두 제도의 합계로 조기와 연기를 비교하셔야 정확합니다. 셋째, 유족연금 미반영입니다. 연기로 불린 가산금은 배우자의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 앞으로만 연금이 쏠려 있는 가정이라면
이 점은 꼭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광호 씨의 손익분기 계산에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매달 새로 나가는 건강보험료를 빼고 영수 씨가 받는 기초연금만큼을 격차에 더하면 광호 씨가 실제로 따라잡는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78비라던 분기점이 80 너머로 집집 사정에 따라서는 80 중반까지도 밀려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지서에는 찍히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돈에는 시간이라는 값이 있다는 겁니다. 예순에 받는 91만 원은 부부가 함께 시장에 가고 손주 용돈을 쥐어주고 무릎이 성할 때 동해안 일주를 다녀올 수 있는 돈입니다. 80에 받는 177만 원은 액수는 2배지만 그 시간을 되사주지는 못합니다. 통계가 말하는 기대 수명은 80을 넘지만 아픈 데 없이 지내는 건강 수명은 70 초중반에서 멈춥니다. 연금 계산에서 이 차이를 빼놓으면 숫자로는 이기고 인생으로는 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조기 수령이 정답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했다면 나라가 애초에 두 갈래 길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겠지요. 이번에는 반대쪽을 봐야 공평합니다. 영수 씨의 선택에도 함정은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사실 운이 좋았습니다. 영수 씨의 조기 수령이 순탄했던 데에는 본인 능력이라기보다 조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 덕이 컸습니다. 첫째, 영수 씨는 퇴직 후에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에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일을 해서 월 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연동돼 해마다 바뀌는데 월 300만 원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 상담 자리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조기연금을 받다가 옛 거래처의 부름을 받고 월 400짜리 일을 시작하신 분인데 몇 달 뒤 연금이 정지됐다는 통지를 받고 노발대발 찾아오셨지요. 제도를 미리 몰랐던 겁니다. 일할 능력과 자리가 있는 분에게 조기 수령은 애초에 열려있지 않은 문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조기 수령은 소득이 끊긴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영수 씨에게는 끝까지 지킨 퇴직금 1억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방어선 없이 91만 원짜리 연금 하나로 버텼다면 큰 병원비 한 번에 살림이 무너졌을 겁니다. 깎인 연금은 평생 깎인 채로 갑니다. 영수 씨가 90, 100살까지 장수한다면 그 30%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까 계산드린 대로 90까지 살면 누적액에서 광호 씨에게 1억 이상 역전당합니다. 조기 수령은 어디까지나 그 깎인 돈으로도 살림이 돌아가고 비상금이 따로 있을 때 안전한 선택입니다. 셋째, 영수 씨 부부는 둘 다 연금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 아내도 임의 가입으로 부어둔 소액연금이 따로 있어서 한쪽이 먼저 떠나도 남은 사람이 빈손이 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수 씨가 이긴 게 아닙니다. 영수 씨의 조건에서는 조기 수령이 맞는 답이었고 광호 씨의 조건에서는 연기가 맞지 않는 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광호 씨의 진짜 실수입니다. 연기 신청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수입이 끊긴 64, 그때 계획을 바꾸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연기는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신청을 거두고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늦춘 개월 수만큼만 증액이 붙어서 말이지요. 광호 씨가 64세 연기를 멈췄다면 퇴직금 7천만 원은 지켜졌을 겁니다. 자존심이 계산을 이긴 순간 손해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셔야 할까요? 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계산 노트는 여러분 목입니다. 마지막 계산 노트입니다. 종이와 연필이 있으시면 지금 꺼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5가지 질문에 답을 적어보십시오. 질문 하나. 지금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습니까? 이를 계속해서 소득 기준을 넘는 분은 어차피 조기 수령이 정지될 수 있으니 정상 수령이나 연기가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끊겼고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깎이더라도 일찍 받는 쪽이 퇴직금과 노후 자산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광호 씨처럼 곡간을 헐어버티는 것보다 영수 씨처럼 깎인 연금으로 곡간을 지키는 게 남는 장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2. 내 연금이 연간 2천만 원 선 어디쯤에 있습니까? 연기를 했을 때 이 선을 넘게 된다면 피부양자 탈락과 평생 건강보험료까지 계산서에 올려야 합니다. 한참 아래라면 이 항목은 지나가셔도 됩니다. 질문 3.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산이 많지 않은 분일수록 국민연금을 키우는 선택이 기초연금을 깎아 먹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 연금의 합계로 비교하십시오. 질문 4. 부부 중 연금이 한쪽에 몰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연기로 불린 돈이 배우자의 유족연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떠난 뒤에 배우자까지가 내 노후 설계입니다. 질문 5. 내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건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계산의 손익분기점이 78 언저리이고 숨은 비용까지 넣으면 80 너머로 밀린다는 것, 그리고 건강수명은 그보다 앞에 온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의 답을 적으셨다면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전화 1355번을 누르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면 내 예상 연금액으로 조기, 정상, 연기 3가지 경우의 금액을 전부 뽑아줍니다. 수수료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연기하기 부담스러우면 일부만 늦추는 방법도 있으니 상담 때 함께 물어보십시오. 남의 사례로 겁먹지 말고 남의 사례로 들뜨지도 말고 내 숫자로 계산하는 것. 오늘 이야기 전부를 한 줄로 줄이면 그것입니다. 지난달에 영수 씨와 광호 씨를 복지관 근처 국밥집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9년 전 회사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은 여전히 연금 이야기로 투닥거렸습니다. 광호 씨가 국밥을 뜨다 말고 그러더군요. 내는 인자 88까지는 살아야 본전이다. 그러니까 영순이는 내 장수 기원이나 해라. 다들 웃었습니다만 저는 그 농담 속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평균에 정답이 있을 뿐이고 평균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지, 건강보험은 어디에 얹어 있는지, 기초연금 가능성은 있는지, 배우자 몫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몸 상태는 어떤지, 이 5가지가 모여 여러분만의 답을 만듭니다. 남이 깎인다고 겁을 줘도, 남이 불어난다고 부추겨도 계산은 반드시 내 숫자로 하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온 건 남의 숫자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갈림길에 서 계실 친구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그분의 저녁 산책이 조금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퇴직금 1억 원을 받은 두 사람이 그 돈을 각각 어디에 담았는지 은행 창구에서 갈라진 두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햇살가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